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웃음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의도적으로 더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잘 웃는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치료라는 관점에서 저를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 생각보다는 많이 웃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혼자 하하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많이 웃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데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웃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웃음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웃음은 가장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기에 많이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는데 힘들 때마다 웃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하하하 하고 웃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 정말 웃겨서 웃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즐겁게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웃음만큼이나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권의 책, 또 책 속에 단 한 줄의 문장이라도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인생 책입니다.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책, 오늘의 나를 잊게 한 책이 있으실 겁니다. 어릴 때 기억 중에 가장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 중 하나는 저희 아빠가 책을 읽고 있던 모습입니다. 무겁지도 어렵지도 않은 책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는 두껍고 글자만 가득한 책들이 어렵고 무겁게 보였습니다. 아빠는 무협 소설을 좋아하셔서 그런 종류의 책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책을 술술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가끔 아빠의 밤을 훔쳐가는 그 책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책 속의 주인공들, 그들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그들의 허구에 빠져 아빠가 없는 시간, 저는 아빠의 책을 보곤 했습니다. 어린이가 읽기에는 당연히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빠는 제가 아빠의 책을 몰래 본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빠는 제 방에 책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 공간에 책장이 들어오자 그때부터 서재로 변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저의 서재였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두고 새로 사주신 책들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늘 책은 마음의 보물이라는 아빠의 말씀을 들었던 탓일까요? 소중한 선물을 가득 받은 것 같아 그날은 많이 행복하고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아빠처럼 잠을 잊은 채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현실적인 아빠의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책장의 책을 어느 정도 다 읽어갈 즈음 또 다른 책들을 사주시기를 반복하셨는데 책장에 있는 새 책 중에 돌아온 렛이라는 제목과 표지에 있는 사파 그림을 봤을 때 유난히 마음이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동물을 좋아하셨던 아빠 덕분에 저희 집에는 늘 다른 생명체가 함께 있습니다. 개, 토끼, 금붕어, 각종 조류, 마당이 넓은 집에 살 때는 돼지, 닭, 오리, 거위도 키우셨습니다. 동물농장 같죠? 개는 그냥 가족처럼 늘 함께했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책장에 꽂혀있는 새 책 중에
돌아온 레시라는 제목을 봤을 때, 또 사파 그림에 개가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펼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밤새워 무한 반복 읽었습니다. 그리고 3일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울고, 다른 책을 보다가도 레시 생각에 또 울고, 그리고 책과 친구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물으면 항상 돌아온 레시라고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없었던 어린 시절에 책은 저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레시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지만 레시를 만난 이후 친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돌아온 레시를 읽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 한편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는 이 친구를 내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다른 느낌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느낌일까봐 두렵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날의 나를 추억하는 곳에는 늘 돌아온 레시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빠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추억이기에 지금은 더 뜨겁게 제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다시 만나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인지 아직도 다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았던 친구를 그리워하다가 혹시라도 그때와 다를까봐, 달라졌을까봐 피하고 싶은 마음처럼 돌아온 레시는 제게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그대로인데 어쩌면 제가 많이 변해서 다르게 보일까봐 두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크게 나누면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라고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가장 좋은 친구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돌아온 레시는 믿기 전 저의 인생 책입니다. 돌아온 레시는 저자 에릭 나이트의 대표작인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가난 때문에 다른 집에 팔려간 콜리종 개인 레시는 풍족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옛 주인이 그리워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까지 무려 10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합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을, 때로는 선한 사람을 만나는 레시의 긴 모험을 담은 이야기는 가슴 벅찬 감동을 줍니다.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평생 손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 겸 저술가인 키케로는 책 없는 방은 영혼 없는 육체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상가, 수필가인 미셸 드 몽테뉴는 내가 우울한 생각의 공격을 받을 때 내 책에 달려가는 일처럼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또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인 캐슬린 노리스는 긴 하루 끝에 좋은 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 그날은 더욱 행복해진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 채우고 우울할 때 무엇으로 해결하시는지요? 긴 하루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면 좋으신지요? 저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책은 제가 지불하는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작은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읽고 싶은 책은 꼭 구입해서 보는 편입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또 지치고 힘들 때나 친구가 되어주는 책이 늘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성경책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며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책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보다는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책을 읽느냐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사상,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게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좋은 책을 100번 읽는 것이 어쩌면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많은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청취자님들은 어떤 책이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책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십니다. 늘 사연 보내주셔서 청취자 사연 코너를 이어가도록 해주시는 우리 김선유님과 책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개해 주시고 읽어주시는 딸기만두 소리책님 두 분이 귀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도 많았지만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고 함께하면서 힘들다는 작은 생각을 덮고도 남을 만큼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인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때가 더 많기에 웃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김선유님과 딸기만두 소리책님 덕분에 많이 행복하고 큰 미소를 짓습니다. 먼저 늘 사연 보내주셔서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사냥사역자 김선유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유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의 별명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책벌레라는 귀여운 별명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하고 미국에서 너무 여유롭게 미국 생활을 즐기다 보니 유튜브 촬영을 위해 읽었던 성경책을 제외하고 거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생활 속에 정들었던 책과는 이별을 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이라는 집콕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책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책을 나누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첫 번째 책은 알프스의 하이디입니다. 이 책은 아침마당에서 요들 언니의 따님이신 요들 누나 강동혜 님께서 요들의 역사는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는데 하이디랑 한스의 사랑 고백하는 통신수단으로 쓰여졌다는 유래가 있다는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많이 유명한 책이라서 그냥 읽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플란다스의 개입니다. 이 책은 네덜란드의 소설입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라는 강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와 또 만화 주제가로 유명한 작품인데 특히 우유 배달을 하면서 어렵지만 파트라슈와 함께 씩씩하게 생활해가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던 책입니다. 6.25 전쟁이 조금 멈춘 후에 태어나신 이은경 선생님께서 나는 어릴 때 우유를 실컷 마시는 게 소원이었다 라고 종종 수업 때 고백하셔서 언젠가 한국에 가면 우유를 사서 선생님께 효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내년이면 헤어진 지 꼭 40년 만에 직접 뵈니 그때 우유를 많이 사드려야겠습니다. 이 책은 나만의 책장에 오래오래 저장해 놓고 언제든 꺼내보고 싶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합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장애인의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영경 선생님과 여러 훌륭한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학습장애를 극복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더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시카고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들께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노력에 힘이 되도록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선유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이라 선유님이 읽으실 때 받았던 큰 감동이 전해집니다. 요들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우유도 마시고 시청학장의 헬렌 켈러를 보며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헬렌 켈러가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장애인들은 스스로 노력하고 또 기회가 좋아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고 노력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유님 귀한 독후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목소리가 아름다운 딸기만두 소리책 님입니다. 예쁜 따님과 함께 책을 소개하고 낭독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목소리에 반하고 포근한 느낌에 반하고 지금은 소리책님의 따님인 딸기님에 반해서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보내주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테님. 메일은 처음 써보네요. 이번 주 주제가 책이네요. 책 하면 제가 할 말이 아주 많죠. 1년 전 오디오북을 시작한 계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25살의 성인 아이입니다. 3년 8개월 전 우리 세 식구는 아이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바다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곳 강릉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저는 18년 7개월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도 근속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뱅크맨이었는데 다 내려놓고 현재의 편안함을 위해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학교폭력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며 저와 남편의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하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거두실 테고 주님의 뜻이면 떠나게 하시겠지 라는 남편의 든든함과 토닥임을 받으며 인연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무엇보다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왠지 관광지에 살게 되니 용기가 났다고 할까요? 여행을 좋아해서 자주 여행을 많이 다녔던 까닭에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삶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어요. 이곳에서 장애인 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조건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중간에 실습을 해야 하는데 실습이 저희를 좀 당황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낚시판을 실에 끼기, 그물 깁기 암튼 그래서 그냥 엄마랑 놀자 하고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와 아이는 평생 학습관을 다니며 3년을 공부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관이 되고 수업이 없어지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랍니다. 책과 가까웠지만 책을 이렇게 남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책을 구입하면서 아이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남기는 오디오북이 저와 남편이 아이에게 주는 문화유산이란 생각에 더 신중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분이라도 제 영상을 통해 위로와 힘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말도 제가 적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아이가 더듬더듬 읽어 함께 녹음하곤 했는데 요즘은 혼자 인사말도 적고 녹음도 혼자 하고 너무너무 대견합니다. 이 아이는 음악적 재능도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처음 듣는 노래도 1절 들으며 2절의 가사는 곡을 익힌다는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트로 음악을 선물 받았는데 그 음악을 혼자 흥얼거립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아르테님이 제 영상에 오셔서 남기신 댓글 중에 어느새 가족같은 딸기만두 소리책님이란 글이 마음까지 전해져 아르테님 영상에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 내어 적어봤습니다. 늘 힘내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 주신 하늘 평안을 맛보며 우리 즐겁게 살아가요. 언제나 딸기가 말하듯이 주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귀한 존재랍니다. 긴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운 날들 되세요. 딸기만두 소리책님이 보내주신 글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찌릿거리고 읽고 또 읽기를 반복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늘 책을 읽어주시기 전에 딸기향의 인사말이 나오는데 그 목소리가 듣고 싶어 달려갈 때도 많거든요. 우리 소리책님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글을 보며 더 크게 와닿기도 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보다 더 큰 어려움과 가슴 아픈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감사가 깊어집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학교 폭력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린 학생들 사이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학교 폭력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편견 없이 대해주는 친구도 많지만 장애를 비하하고 놀리고 괴롭히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또 강의, 영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르고 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학교 중에 취업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딸기향이 처음에는 엄마가 써주신 원고를 읽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혼자 원고도 쓰고 녹음도 하는 것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서툴지만 습득의 과정을 통해 능숙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듯이 장애인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고 또 스스로 노력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장애인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신 김선유님, 딸기만두 소리책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셨던 서울 성안교회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님, 찬양사역자 김선유님, 메이키님, 맞다맞다님, 심현부TV님, 롤링님, 팅커벨님, 스칸TV 대구님, 한반도님, 영감스토리님, 권승남의 구멍가게님, 박석홍의 복음TV님, 봉배우님, 시가 있는 요리님, 은혜샘 교회님, 은승진님, 길렘님, 별난 해병아찌님, 또 외국 친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방으로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계셔서 많이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대 손님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다음 시간 주제는 사연 보내주실 메일 주소와 함께 아래에 올려두겠습니다. 사연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테였습니다.